김태성 씨는 48살이에요. 그는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낡은 양복을 입고 출근하죠. 집에서 나설 때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고치는데 그 모습이 참 평범해 보였어요. 아내 유서윤 씨는 45살로 미용 컨설턴트이자 인플루언서예요. 그녀는 항상 외모에 신경을 쓰고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딸 김초롱이는 22살로 대학생이에요. 가족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태성 씨와 서윤 씨는 결혼한 지 15년이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때 태성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서윤 씨는 미용업계에서 막 시작하던 사람이었어요. 태성 씨는 결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유산으로 작은 토지 한 덩이와 지역 기술 회사에 투자한 돈을 받았어요. 결혼 후 1년쯤 지나 그 회사가 갑자기 대박나면서 태성 씨는 주식 보상으로 800만 원을 받았어요. 땅값도 올라서 함께 800만 원이 됐죠. 하지만 태성 씨는 이걸 서윤 씨에게 숨겼어요. 이 돈은 나중에 필요할 때 쓰자라고 혼자 생각하며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매일 출근할 때 태성 씨는 서윤 씨에게 생활비로 200만 원을 주고 자신의 월급 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투자에 넣었어요. 나머지는 저축했죠. 서윤 씨는 태성 씨 월급이 3.500만 원쯤 된다고 믿었어요. 당신은 야심이 없어. 이렇게 살면 큰 집은 꿈도 못 꿔라고 자주 비아냥거렸어요. 태성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그럴 수도 있지라고 대꾸할 뿐이었어요. 속으로는 네가 모르는 게 많아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태성 씨는 그 800만 원을 초기 자본으로 썼어요. 서울 외곽에 작은 토지를 사서 임대하고 안정적인 블루칩 주식에 투자했어요. 매달 1.500만 원을 더 넣으면서 복리 효과를 기다렸어요. 처음 몇 년은 수익이 크지 않았어요. 태성 씨는 집에서 혼자 컴퓨터를 켜고 주식 차트를 봤어요. 밤늦게까지 숫자를 계산하며 이게 조금씩 불어나는 게 재미있네라고 중얼거렸어요. 5년쯤 지나자 자산이 2배로 불어났어요. 태성 씨는 기뻐서 혼자 맥주 한 캔을 따 마셨어요. 이게 복리의 마법이야라고 속으로 외쳤어요. 서윤 씨는 그동안 미용 컨설턴트로 유명해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워가 수만 명이 됐어요. 그녀는 자신의 미용원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수천만 원을 썼어요. 고급 장비를 들여오고 인테리어를 바꿨어요. 이게 내 사업이야. 당신 덕분이 아니고라고 태성 씨에게 말하곤 했어요. 해외 워크숍에도 자주 갔어요. 일본이나 미국으로 날아가 미용 세미나를 듣고 왔어요. 한 번 갈 때마다 수백만 원이 들었어요. 서윤 씨는 집에 돌아와 이번에 배운 기술로 고객이 더 늘겠어라고 흥분해서 이야기했어요. 태성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어라고만 했어요. 서윤 씨는 자신이 결혼 생활을 지탱한다고 믿었어요. 내 수입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당신 월급으로는 부족해라고 태성 씨에게 쏘아붙였어요. 태성 씨는 그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딸 초롱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초롱이가 어렸을 때 태성 씨는 매일 저녁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아빠, 왜 엄마는 항상 바빠? 라고 초롱이가 물으면 엄마가 열심히 일하니까라고 대답했어요. 서윤 씨는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을 보며 포스팅을 준비했어요. 이 사진으로 좋아요가 얼마나 올까? 라고 혼자 웃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서서히 차가워졌어요. 서윤 씨는 집을 자주 비웠어요. 일 때문에 늦어라고 문자로 보냈어요. 태성 씨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점점 의심이 생겼어요.
최근에 서윤 씨가 이 도아라는 젊은 파트너와 사업을 시작했어요. 도아 씨는 외모가 멋지고 서윤 씨보다 10살쯤 어렸어요. 그들은 함께 미용 제품을 홍보했어요. 태성 씨는 서윤 씨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봤어요. 도아 씨와 찍은 사진이 많았어요. 웃는 모습이 친밀해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서윤 씨가 집에 들어오자 태성 씨는 그녀의 손목에 새 다이아몬드 팔찌를 봤어요. 반짝이는 게 눈에 띄었어요. 서윤 씨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고객이 선물해줬어라고 말했어요. 태성 씨는 예쁜 애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 고객이 누굴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태성 씨는 서윤 씨의 핸드폰을 슬쩍 봤어요. 도아 씨와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라는 내용이었어요. 태성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지? 라고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태성 씨는 출근길에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라고 결심했어요. 집에 돌아와 서윤 씨의 일정을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늦는 날을 체크했어요. 서윤 씨는 모르는 척하며 오늘도 워크숍 갔어라고 말했어요. 태성 씨는 웃으며 알았어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초롱이는 부모의 분위기를 느꼈어요. 아빠, 엄마랑 왜 안 이야기해? 라고 물었어요. 태성 씨는 그냥 피곤해서라고 둘러댔어요. 태성 씨의 투자 자산은 그 사이 더 불어났어요. 15년 만에 복리로 인해 몇 배가 됐어요. 그는 은행 앱을 열고 숫자를 확인할 때마다 안도했어요. 이게 내 미래야라고 속으로 말했다. 서윤 씨는 여전히 자신의 성공을 자랑했어요. 내 미용원이 이제 체인으로 확장할 거야 라고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태성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대신 증거 수집을 계속했어요. 서윤 씨의 카드 내역을 몰래 봤어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 나왔어요. 도아 씨와 간 곳 같았어요. 어느 주말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 서윤 씨가 도아랑 새 프로젝트 시작했어. 해외 출장 갈지도 몰라라고 말했어요. 태성 씨는 포크를 내려놓고 언제? 라고 물었어요. 서윤 씨는 다음 달쯤이라고 대답했어요. 초롱이는 엄마, 아빠도 같이 가. 가라고 했지만 서윤 씨는 웃으며 아빠는 일하느라 바쁘지라고 했어요. 태성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화가 났어요. 바쁜 건 너잖아라고 생각했어요. 태성 씨는 밤에 혼자 산책하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결혼 초 서윤 씨와 손잡고 공원을 걸었어요.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서윤 씨가 말했어요. 지금은 그 기억이 멀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인했어요. 자산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걸 보며 이게 내 무기야라고 중얼거렸어요. 서윤 씨는 옆방에서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태성 씨는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태성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아내의 행적을 알아봐줘라고 부탁했어요. 탐정은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서윤 씨와 도아 씨가 카페에서 손을 잡은 모습이었어요. 태성 씨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고였어요.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속으로 물었지만 감정을 추스렸어요. 증거를 파일에 모았어요. 서윤 씨는 여전히 모르는 척하며 오늘도 피곤해라고 말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태성 씨의 일상은 변함없었어요. 아침에 양복을 입고 출근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웠어요. 투자 자산을 점검하며 이혼할 때 이걸 드러내야 해라고 생각했어요. 서윤 씨는 자신의 팔찌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게 내 노력의 결과야라고 중얼거렸어요. 초롱이는 부모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고 방에 들어가 공부에 집중했어요. 시간이 흘러 태성 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어요. 탐정의 보고서가 더 쌓였어요. 서윤 씨와 도아 씨가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도 있었어요. 태성 씨는 그걸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끝이야라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서윤 씨는 집에서 사업이 잘 풀려라고 자랑했어요. 태성 씨는 좋아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1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태성 씨는 숨긴 자산을 키우며 기다렸고 서윤 씨는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초롱이는 그 사이에서 성장했어요. 태성 씨는 매일 밤 창밖을 보며 이 모든 게 끝날 날이 올 거야 라고 속으로 말했다. 서윤 씨는 다음 날의 스케줄을 확인하며 잠들었어요. 가족의 일상이 조용히 그러나 긴장된 채 이어졌어요. 태성 씨는 출근 후 사무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결혼식 날 서윤 씨가 당신이 최고야라고 속삭였어요. 지금은 그 말이 빈 메아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컴퓨터를 켜고 주식 앱을 열었어요. 자산이 또 조금 올랐어요. 이게 내 힘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퇴근길에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새로운 사진입니다. 태성 씨는 차 안에서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 도착해 서윤 씨를 봤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메이크업을 고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물었어요. 태성 씨는 아무거나라고 대답했어요. 초롱이가 방에서 나와 아빠 배고파라고 했어요. 가족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서윤 씨는 핸드폰을 보며 도아가 새 아이디어 보냈어라고 말했어요. 태성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도아가 누군데? 라고 물었어요. 서윤 씨는 사업 파트너야. 왜? 라고 되물었어요. 태성 씨는 그냥 궁금해서라고 했어요. 그날 밤 태성 씨는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서윤 씨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일어나 거실로 나가 투자 노트를 펼쳤어요. 15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어요. 이게 다 내 인내의 결과야라고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태성 씨는 평소처럼 양복을 입었어요. 서윤 씨는 오늘도 그 낡은 옷이야? 라고 비웃었어요. 태성 씨는 편해서라고 대답하고 집을 나섰어요. 서윤 씨는 미용원으로 출근하며 도아에게 전화했어요. 어제 사진 어때? 라고 물었어요. 도아가 멋져요. 누나라고 대답했어요. 서윤 씨는 웃으며 고마워라고 했어요. 태성 씨는 회사에서 그 사실을 몰랐지만 탐정의 보고로 알게 됐어요. 그는 점심시간에 파일을 정리했어요. 이제 거의 다 모았어라고 생각했어요. 초롱이는 대학에서 친구와 이야기했어요. 집 분위기가 이상해. 부모님이 싸우는 것 같아라고 했어요. 친구가 왜? 라고 물었어요. 초롱이는 엄마가 자주 늦고 아빠가 조용해졌어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 태성 씨에게 아빠,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태성 씨는 응, 괜찮아라고 안아줬어요. 서윤 씨는 저녁에 워크숍에서 돌아왔어요. 피곤해 죽겠어라고 투덜거렸어요. 태성 씨는 쉬어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컴퓨터를 켜고 자산을 다시 확인했어요. 복리가 작용해 자산이 안정적으로 불어났어요. 이게 내 비밀 무기야라고 속으로 말했다. 서윤 씨는 샤워하며 팔찌를 만졌어요. 도아가 준 거라니 기뻐라고 중얼거렸어요. 태성 씨는 다음 주에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혼 준비를 해줘라고
부탁했어요. 변호사가 증거가 충분해요? 라고 물었어요. 태성 씨는 네, 모았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윤 씨를 봤어요. 그녀는 TV를 보며 내일 도아랑 미팅이야 라고 말했어요. 태성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곧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15년의 세월 동안 태성 씨는 참았어요. 서윤 씨의 비아냥을 듣고 그녀의 사치를 지켜봤어요. 이제 그 끝이 보였어요. 초롱이는 부모의 변화를 느끼며 불안해했어요. 가족의 일상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태성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버티자라고 다짐했어요. 서윤 씨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었어요. 도아와의 만남이 잦아졌어요. 태성 씨의 증거 파일은 두꺼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서윤 씨가 늦게 들어왔어요. 교통이 막혔어라고 변명했어요. 태성 씨는 알았어라고 했지만 탐정의 사진을 떠올렸어요. 그녀가 도아와 저녁을 먹은 걸 알았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태성 씨는 투자 앱을 열고 자산 증가를 확인했어요. 이게 내 힘이다라고 느꼈어요. 서윤 씨는 미용원에서 도아와 만났어요. 이 제품 좋지? 라고 물었어요. 도아가 네, 누나 아이디어가 최고예요 라고 칭찬했어요. 서윤 씨는 기뻐서 고마워라고 안아줬어요. 태성 씨는 회사에서 그 사실을 보고받았어요. 그는 화를 참으며 이제 때가 됐어라고 결심했어요. 집에 돌아와 초롱이와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는? 라고 초롱이가 물었어요. 늦어라고 태성 씨가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태성 씨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는 증거를 정리하며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서윤 씨는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서 살았어요. 팔찌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초롱이는 가족의 균열을 느끼며 공부에 매달렸어요. 15년의 결혼이 이렇게 숨겨진 비밀과 배신으로 물들어갔어요. 태성 씨는 밤에 창가에 서서 끝내자라고 속으로 말했다. 어느 화창한 오전, 서윤 씨는 미용원을 잠시 비우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최근 도아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마음이 이미 멀어진 상태였어요. 집에 돌아와 태성 씨를 볼 때마다 짜증이 솟았어요. 이제 그만해야 해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차를 몰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서윤 씨는 변호사에게 이혼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양측이 합의하면 간단해요라고 대답했어요. 태성 씨는 그 소식을 전화로 받았어요. 변호사로부터 아내분이 이혼을 원하시네요.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태성 씨는 사무실 책상에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왔군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이미 준비된 서류 가방을 챙겼어요. 그 안에 증거 사진과 투자 기록이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퇴근 후 집에 가서 초롱이에게 아빠 내일 일찍 나가야 해라고 말했어요. 초롱이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태성 씨는 그냥 일이야라고 웃으며 넘겼어요. 서윤 씨는 그날 저녁 늦게 들어와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하고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서윤 씨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어요. 태성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녀는 시선을 피했어요. 그는 낡은 양복 차림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변호사 가자, 시작할까요? 라고 말하자
서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깨끗하게 끝내요. 재산 분할은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당신 월급으로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며 자발적 이혼 합의서예요. 재산 분할 없음으로 하시겠어요? 라고 확인했어요. 서윤 씨는 펜을 들고 서명란에 사인을 했어요. 네, 이렇게 끝나요. 라고 말하며 도장을 찍었어요. 태성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어요. 변호사가 김태성 씨 동의하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태성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대답하고 펜을 들었어요. 그의 손이 서명란에 닿자 서윤 씨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이제 자유야라고 생각하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태성 씨가 사인을 마치고 도장을 찍자 변호사가 이로써 15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법원 제출 후 효력이 발생해요라고 선언했어요. 서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고하셨어요라고 말하고 가방을 챙겼어요. 그녀의 가방은 고급 브랜드로 도화가 선물한 거였어요. 서윤 씨가 문 쪽으로 걸어가려 할 때 태성 씨가 잠시만이라고 불렀어요. 그녀는 돌아보며 뭐해요? 끝났잖아요.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성 씨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는 은행 앱을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어요. 5, 0, 0, 0원. 태성 씨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놓고 서윤 씨 쪽으로 밀었어요. 이게 내 통장 잔고야. 결혼 전에 모은 돈이야 라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서윤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빤히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라고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는 놀라서 이게 무슨 너트리라고 중얼거렸어요. 태성 씨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여기 증빙 자료예요. 라고 말하며 펼쳤어요. 먼저 주식 보상 내역서였어요. 결혼 1년 후에 받은 800만 원. 아버지 유산으로 투자한 회사에서 나온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서윤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어요. 다음은 아버지 유언장 사본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땅과 투자금. 결혼 전에 받은 거예요 라고 태성 씨가 덧붙였어요. 서윤 씨는 이게 진짜예요? 라고 속삭이듯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성 씨는 다음 서류를 내밀었어요. 15년간의 투자 일지였어요. 매달 1.500만 원을 넣은 기록, 주식 매매 내역, 부동산 임대 계약서가 빼곡했어요. 이 모든 게 별도 계좌로 관리됐어. 세금 납부 증명서도 있어라고 말하며 세금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이게 사실이라면 재산 분할이 달라질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서윤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당신이 이런 돈이 있었어요. 라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성 씨는 항상 숨겼어. 네가 알 필요 없었으니까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서윤 씨는 머리를 흔들며 이혼 합의서 이미 서명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라고 소리쳤어요. 변호사가 이 자료가 나오면 법원이 재고할 수 있어요. 별도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요 라고 설명했어요. 태성 씨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이 돈은 내 거야. 네가 모르는 사이에 불린 거지라고 말했어요. 서윤 씨는 가방을 움켜쥐고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이 날 속였어. 라고 화를 냈어요. 태성 씨는 누가 누구를 속였지? 라고 되물으며
외도 증거 사진을 슬쩍 꺼냈어요. 도화와의 사진이었어요. 서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서윤 씨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5억? 아니, 50억 원이라니라고 중얼거렸어요. 태성 씨는 뒤에서 집으로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했어요. 서윤 씨는 차에 타서 핸드폰을 들었어요. 도아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속으로 울었어요. 태성 씨는 사무실을 나오며 변호사에게 추가 서류 제출 부탁해요 라고 말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초롱이가 기다리는 집으로요. 집에 도착한 태성 씨는 초롱이에게 엄마랑 아빠가 이야기할 게 있어라고 말했어요. 초롱이는 이혼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태성 씨는 응, 하지만 걱정 말라고 안아줬어요. 서윤 씨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그 돈 정말 당신 거예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태성 씨는 그래. 15년 동안 복리로 불린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서윤 씨는 울면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태성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서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태성 씨가 매일 낡은 양복을 입고 출근하던 모습. 그게 다 연기였어 라고 생각했어요. 태성 씨는 거실에서 투자 서류를 다시 정리했어요. 이제 초롱이와 새로 시작하자라고 중얼거렸어요. 다음날 아침 서윤 씨는 미용원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물렀어요. 변호사에게 다시 가요라고 태성 씨에게 말했어요. 태성 씨는 그래라고만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간 그들은 서류를 재검토했어요. 변호사가 이 재산은 혼전 재산으로 보이네요.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라고 결론 지었어요. 서윤 씨는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라고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태성 씨는 내 사업은 내 거야. 그게 다야라고 말했어요. 서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을 나왔어요. 도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못 만나라고. 도아는 왜요? 무슨 일? 이라고 답했지만 서윤 씨는 핸드폰을 껐어요. 태성 씨는 집으로 돌아와 초롱이와 산책을 나갔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돼요? 라고 초롱이가 물었어요. 태성 씨는 아빠가 지켜줄게라고 말하며 손을 잡았어요. 서윤 씨는 미용원으로 가서 직원들에게 오늘 휴업이야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팔찌를 빼버렸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라고 중얼거렸어요. 태성 씨의 비밀이 드러난 후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어요. 재산 분할 없이 끝났어요. 서윤 씨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태성 씨는 기존 집에서 초롱이와 살았어요. 그는 은행 앱을 열고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이게 내 승리야라고 느꼈어요. 서윤 씨는 도화와의 관계도 끊었어요. 이제 혼자야라고 생각하며 미용원을 다시 열었어요. 하지만 고객이 줄었어요. 태성 씨는 새 양복을 사 입었어요. 이제 자유로워라고 중얼거렸어요. 서윤 씨는 밤에 혼자 와인을 마시며 태성 씨를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부자였어 라고 후회했어요. 태성 씨는 초롱이와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초롱이는 아빠 사랑해요 라고 안겼어요. 이혼 후의 일상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태성 씨의 비밀 재산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서윤 씨는 거울을 보며 내가 바보였어라고 속으로 말했다. 태성 씨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서윤 씨는 작은 아파트에서 깨어났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걸 보며 그녀는 어제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떠올렸어요. 이혼은 확정됐지만 그 50억 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들었어요. 이게 다 당신 탓이야라고 중얼거리며 태성 씨의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가 연결되자 서윤 씨가 소리쳤어요. 당신은 비겁해. 15년 동안 돈을 숨기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태성 씨는 조용히 이미 끝난 일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서윤 씨는 화가 나서 이혼 합의서가 있지만 그 돈은 결혼 생활 동안 불어난 거잖아요. 내 목도 있어 라고 외쳤어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컴퓨터를 켜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그날 오후 서윤 씨는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50대 여성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서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결혼 전에 받은 유산을 숨겼어요. 지금 50억 원이 됐대요. 결혼 후에 불어난 돈이니 공동 재산이에요 라고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 있어요. 소송을 제기해보죠 라고 말했어요. 서윤 씨는 계약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이제 당신이 후회할 차례야 라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 날 변호사가 소장 초안을 보냈어요. 재산분할 청구, 혼인 기간 중 증식된 자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윤 씨는 서명을 하고 법원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어요. 태성 씨는 회사에서 소장 통보를 받았어요.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대로군이라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변호사 김수진 씨에게 전화했어요. 김 변호사는 준비된 자료를 가져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태성 씨는 퇴근 후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아버지 유언장, 주식 보상 내역, 15년 투자 기록 다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완벽해요. 이건 혼전 재산이에요 라고 확인했어요. 태성 씨는 서윤이의 지출 내역도 모았어요. 미용원 확장비 5천만 원, 해외 워크숍 3천만 원, 명품 쇼핑 7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이에요 라고 덧붙였어요. 김 변호사는 카드 명세서와 이체 기록이 증거예요. 좋네요 라고 웃었어요. 서윤 씨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셜미디어를 켰어요. 그녀는 팔로워 10만 명에게 포스팅을 올렸어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매달 200만 원 생활비로 버텨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50억 원을 숨겼다니 여성 여러분 조심하세요 라고 썼어요. 사진은 그녀의 오래된 미용원과 낡은 가방을 찍은 거였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언니, 너무 힘들었겠어요. 그 남자 비겁해. 라고 공감하는 글들이 많았어요. 서윤 씨는 만족하며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어요. 숨겨진 재산 때문에 이혼 중이에요. 매달 200만 원으로 가족을 부양했는데라고 자세히 썼어요. 조회수가 급증했어요. 서윤 씨는 도아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이제 태성이 압박 느낄 거야 라고. 도아는 누나, 화이팅이라고 답했어요. 태성 씨는 뉴스를 보고 서윤 씨의 포스팅을 알았어요. 회사 동료가 팀장님, 이거 당신 이야기예요? 라고 물었어요. 태성 씨는 개인사야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 초롱이에게 인터넷 보지 마라고 말했어요. 초롱이는 엄마가 왜 그래? 라고 울면서 물었어요. 태성 씨는 아빠가 해결할게라고 안아줬어요. 그는 김 변호사와 만나 추가 증거를 준비했어요. 외도 증거도 있어요.
도아와의 사진이라고 말하며 파일을 보여줬어요. 사진은 미용원 앞에서 서윤 씨와 도아가 포옹하는 장면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이게 핵심이에요. 명예훼손 청구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조언했어요. 태성 씨는 네, 진행해 주세요. 라고 결심했어요. 서윤 씨의 포스팅은 점점 퍼졌어요. 그녀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한 온라인 매체에서 이혼 소송 중 심경을 물었어요. 서윤 씨는 남편이 돈을 숨겨서 힘들었어요. 여성으로서 억울해요라고 말했어요. 기사가 나가자 더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남편이 잘못했네, 재산 나누자라고. 서윤 씨는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공중파에도 나갈까?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성 씨 쪽에서 답소장이 왔어요. 재산은 혼전 유산, 분할 대상 아님. 오히려 지원금 1억 5천만 원 증거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윤 씨는 변호사에게 이게 뭐예요? 라고 소리쳤어요. 변호사는 상대가 준비됐네요. 재판에서 싸워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심리날, 법원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서윤 씨는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태성 씨는 낡은 양복 차림으로 김 변호사와 함께 왔어요. 판사가 양측 주장 들어보죠라고 말했어요. 서윤 씨 변호사가 먼저 피고의 자산은 혼인 중 증식됐으니 공동 재산입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김 변호사는 원천이 혼전 유산입니다. 증빙 자료 제출이라고 반박하며 유언장과 주식 내역을 내밀었어요. 서윤 씨는 자리에서 불안하게 손을 꼬았어요. 김 변호사가 이어 원고의 지출 지원 내역입니다. 미용원 5천만, 해외 3천, 쇼핑 7천, 총 1억 5천만 원이라고 말하며 카드 명세서를 보여줬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심리에서 태성 씨 쪽이 외도 증거를 제출했어요. 김 변호사가 원고의 불륜행위로 명예훼손 발생, 사진 증거라고 말하며 미용원 앞 포옹 사진을 제시했어요. 서윤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건 친구예요라고 더듬거렸어요. 그녀의 변호사는 관련 없어요라고 했지만 판사는 고려하겠소라고 말했어요. 태성 씨는 증언대에서 15년 동안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런 배신을 이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서윤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돈은 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재판은 몇 주 동안 이어졌어요. 서윤 씨는 집에서 불안에 떨었어요. 도아에게 소송이 힘들어라고 메시지 보냈어요. 도아는 누나, 내가 도울게라고 답했어요. 마침내 판결 날이 왔어요.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판사가 피고의 재산은 혼전 유산으로 확인, 분할 청구 기각이라고 선언했어요. 서윤 씨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판사가 이어 피고의 명예훼손 청구 인정, 원고는 불륜과 온라인 비방으로 2억 원 배상이라고 말했어요. 서윤 씨는 어떻게 제 돈이 없는데라고 소리쳤어요. 태성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변호사와 악수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서윤 씨는 법정을 나서며 울었어요. 변호사가 항소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돈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윤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들고 도아에게 전화했어요. 소송 졌어. 2억 원 물어야 해라고 말했어요. 도아는 누나, 미안하지만 나도 힘들어라고 대답하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서윤 씨는 도아야, 왜? 라고 외쳤지만 그는 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 도아의 소셜미디어를 보니 새 여자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서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가 날 버렸어.
돈 때문에라고 중얼거렸어요. 미용원에 가서 직원들에게 오늘 문 닫아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거울을 보며 이제 끝났어라고 속으로 말했다. 태성 씨는 법원에서 나온 후 초롱이를 데리러 갔어요. 아빠, 이겼어? 라고 초롱이가 물었어요. 태성 씨는 응, 이제 평화로워질 거야 라고 안아줬어요. 집에 돌아와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잔고가 여전했어요. 그는 새 계획을 세웠어요. 초롱이 대학비, 새 집이라고 메모했어요. 서윤 씨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과거를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랬지라고 울었어요. 도아의 배신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어요. 미용원은 고객이 줄어 문을 닫을 지경이었어요. 태성 씨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이제 새 출발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서윤 씨는 태성 씨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미안해. 도아가 날 떠났어. 돈 때문에라고 썼어요. 태성 씨는 내 인생이야 라고 짧게 답했어요. 서윤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눈이 그친 거리가 쓸쓸해 보였어요. 태성 씨는 초롱이와 공원 산책을 나갔어요. 아빠, 행복해라고 초롱이가 물었어요. 태성 씨는 응, 이제 진짜로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서윤 씨의 삶은 무너졌고 태성 씨의 인내가 빛을 발했어요. 재판은 그렇게 끝났어요. 서윤 씨는 변호사 비용을 갚기 위해 미용원을 팔기로 했어요. 이게 다 내 탓이야라고 중얼거렸어요. 태성 씨는 주말에 새 양복을 입고 외출했어요. 김 변호사와 커피를 마시며 고마워요라고 말했어요. 김 변호사는 당신 준비가 완벽했어요라고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초롱이와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늘 뭐 먹을까? 라고 물었어요. 초롱이는 아빠가 해주는 거라고 웃었어요. 서윤 씨는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는 도아의 사진을 지웠어요. 다시 시작해야 해라고 결심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태성 씨의 승리가 가족의 새 시작을 가져왔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 태성 씨는 집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됐어요. 그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8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무지었어요.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팀장님, 왜 갑자기? 라고 물었어요. 태성 씨는 웃으며 이제 쉬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어요. 퇴직금이 들어오자 그는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15년 동안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밤에 잠이 잘 왔고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 새소리가 들렸어요. 초롱이는 아빠, 이제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태성 씨는 새로운 걸 시작할까 해라고 말하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태성 씨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50억 원이 여전했어요. 그는 그 돈을 보며 이게 끝이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초롱이와 함께 서울의 조용한 동네를 찾아다녔어요. 한강 근처에 작은 골목길에 빈 상가가 있었어요. 여기 어때? 라고 태성 씨가 물었어요. 초롱이는 좋아요. 책 읽기 좋은 곳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태성 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는 일부 돈을 써서 상가를 리모델링 했어요. 나무 선반에 책을 꽂고 편안한 소파를 놓았어요. 커피 머신을 들여오고 창가에 작은 테이블을 배치했어요. 매일 아침 공사 현장에 가서 여기 조명은 부드럽게 해주세요라고 지시했어요. 초롱이는 주말에 도와주며 아빠, 이름은 뭐로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태성 씨는 네가 지어봐라고 했어요. 초롱이는 생각하다가 어때요? 멈춰서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는 곳이라고 제안했어요.
태성 씨는 완벽해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개업 준비가 끝나갈 무렵 태성 씨는 변호사 김수진 씨를 만났어요. 1억 원을 기부할까 해요라고 말했어요. 김 변호사는 좋은 아이디어예요라고 대답했어요. 태성 씨는 10억 원을 빼서 또 BA 첨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는 서류를 작성하며 가난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자라고 결심했어요. 재단 사무실을 작은 방으로 꾸미고 첫 지원자를 모집했어요. 신청서가 들어오자 태성 씨는 밤늦게까지 읽었어요. 한 학생의 편지가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공부가 힘들었어요. 라고 썼어요. 태성 씨는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초롱이는 아빠,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하며 안아줬어요. 태성 씨는 재단 회의에서 돈은 의미를 만들 때 가치가 있어라고 강조했어요. 첫 장학금 수여식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어요. 학생 하나가 감사해요. 아저씨라고 울면서 인사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태성 씨는 아침 일찍 가게를 열고 커피를 내렸어요. 손님들이 들어오자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책을 빌려주고 추천도 했어요. 오후에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민정혜 씨예요. 40살 대학 교수로 책을 들고 창가에 앉았어요. 태성 씨는 무슨 책 읽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정혜 씨는 철학책이에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이혼한 지 5년 됐어요. 태성 씨는 커피를 가져다 주며 여기 조용해서 좋죠라고 말했어요. 정혜 씨는 미소 지으며 네, 평화로워요라고 했어요. 다음 날 그녀가 다시 왔어요. 태성 씨는 어제 책 재미있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정혜 씨는 네, 덕분에 생각이 정리됐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태성 씨는 자신의 과거를 살짝 털어놨어요. 저도 이혼했어요. 힘들었죠? 라고 말했어요. 정혜 씨는 저도 그래요. 혼자서 다시 일어났어요. 라고 공감했어요. 태성 씨와 정혜 씨의 만남이 잦아졌어요. 그녀는 매주 수요일에 왔어요. 태성 씨는 특별한 커피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라떼 어때요? 라고 물었어요. 정혜 씨는 좋아요라고 웃었어요. 어느 날 비가 오는 오후 가게에 손님이 적었어요. 태성 씨는 정혜 씨와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수님은 왜 이혼하셨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혜 씨는 남편이 바람 피워서요. 아팠지만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라고 말했어요. 태성 씨는 저도 비슷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라고 털어놨어요.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어요. 정혜 씨는 우리는 강해졌어요 라고 말했어요. 태성 씨는 맞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초롱이가 가게에 들렀어요. 아빠, 이분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태성 씨는 민 교수님이야 라고 소개했어요. 초롱이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정혜 씨와 책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태성 씨와 정혜 씨는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가게를 닫고 산책을 나갔어요. 한강공원에서 천천히 알아가요 라고 태성 씨가 말했어요. 정혜 씨는 네, 서두르지 말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초롱이는 집에서 아빠, 그분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태성 씨는 응,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어요. 초롱이는 좋아요. 아빠 행복해야 해요 라고 응원했어요. 태성 씨는 정혜 씨와 함께 장학재단 행사에 갔어요. 그녀는 학생들을 보며 멋진 일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태성 씨는 당신 덕분에 더 의미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주말에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정혜 씨는 여기서 만난 게 행운이야 라고 속삭였어요. 태성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태성 씨는 어느 저녁 옛 투자 노트를 꺼냈어요. 15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어요. 그는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필요 없어라고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오늘 책 추천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초롱이는 대학에서 돌아와 아빠, 재단에 지원자 많아요 라고 말했어요. 태성 씨는 좋아, 더 도와주자라고 했어요. 정혜 씨가 들어오자 그는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라고 초대했어요. 그녀는 네라고 웃었어요. 그들은 식당에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요 라고 나눴어요. 태성 씨는 돈은 도구야. 행복을 만드는 이라고 말했어요. 정혜 씨는 맞아요. 함께라면 더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여름이 되자 태성 씨는 재단을 확대했어요. 10억 원으로 더 많은 학생을 지원했어요. 한 학생이 편지를 보냈어요.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라고 썼어요. 태성 씨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이 고였어요. 초롱이는 아빠, 울어요 라고 물었어요. 태성 씨는 기뻐서라고 대답했어요. 정혜 씨와의 관계는 깊어졌어요. 그녀는 가게에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책 정리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태성 씨는 고마워라고 안았어요. 초롱이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보며 가족 같아요 라고 생각했어요. 태성 씨는 밤에 일기를 썼어요. 승리는 법정이 아니야. 이 평화야 라고 적었어요. 가을 바람이 불 때 태성 씨는 정혜 씨와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요. 바다를 보며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라고 말했어요. 정혜 씨는 네, 함께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 초롱이에게 민 아줌마랑 잘 지내라고 했어요. 초롱이는 좋아요, 결혼하세요 라고 장난쳤어요. 태성 씨는 웃으며 천천히라고 했어요. 재단은 성공적이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태성 씨는 인터뷰에서 돈으로 의미를 만들어요 라고 말했어요. 서윤 씨는 멀리서 그 뉴스를 봤어요. 하지만 태성 씨는 신경 안 썼어요. 그의 삶은 이제 가게, 초롱이, 정혜 씨, 그리고 재단으로 가득 찼어요. 겨울에 태성 씨는 가게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어요. 학생들과 정혜 씨, 초롱이가 모였어요. 그는 케이크를 자르며 모두 행복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정혜 씨는 당신 덕분에라고 속삭였어요. 초롱이는 아빠, 최고예요 라고 안겼어요. 태성 씨는 그 순간 이게 진짜 승리야라고 느꼈어요. 옛 노트는 서랍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열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어요. 정혜 씨와 손잡고 산책하며 앞으로도 이렇게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영원이라고 대답했어요. 초롱이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아빠처럼 될게요 라고 다짐했어요. 태성 씨의 새 삶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가게 손님들이 늘었어요. 한 손님이 여기 분위기 좋아요 라고 말했어요. 태성 씨는 WBA 처음이니까요 라고 웃었어요. 재단은 더 많은 학생을 도왔어요. 그는 매달 회의를 열고 더 나아지자라고 격려했어요. 정혜 씨는 강의 후 가게로 왔어요. 오늘 학생들 이야기 들려줄게요 라고 했어요. 태성 씨는 기다릴게 라고 말했어요. 초롱이는 주말에 세 사람 여행 가요 라고 제안했어요. 그들은 산으로 갔어요. 정상에서 행복해라고 외쳤어요. 시간이 지나 태성 씨는 50살이 됐어요. 그는 거울을 보며 이제 괜찮아라고 말했어요. 정혜 씨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고 소박하게요. 초롱이가 축하해요라고 꽃을 던졌어요. 재단 학생들이 참석했어요.
태성 씨는 이 모든 게 의미야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삶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사랑과 도움으로 가득 찼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해라고 중얼거렸어요. 정혜 씨는 나도라고 안았어요. 초롱이는 우리 가족이라고 웃었어요. 더비의 첨은 여전히 문을 열었어요. 태성 씨는 손님에게 커피를 주며 천천히 즐기세요라고 말했어요. 봄이 다시 왔어요. 태성 씨는 가게 정원에 꽃을 심었어요. 정혜 씨가 도와주며 예쁜 애라고 했어요. 초롱이는 아빠, 재단에 새 지원자 왔어요라고 말했어요. 태성 씨는 서류를 보며 도와주자라고 결심했어요. 그의 삶은 이제 기록이 아닌 매 순간의 기쁨으로 채워졌어요. 옛 상처는 희미해졌어요. 그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라고 속으로 말했다. 정혜 씨가 무슨 생각해? 라고 물었어요. 태성 씨는 우리 미래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키스했어요. 초롱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태성 씨의 새 여정은 그렇게 이어졌어요. 가게에서 책을 정리하며, 재단에서 학생을 만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요. 그는 더 이상 돈을 세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의 미소를 샜어요. 정혜 씨와 함께한 저녁 산책에서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나도라고 대답했어요. 초롱이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아빠처럼 도울게요 라고 했어요. 태성 씨는 내 꿈대로라고 응원했어요. 은 서울의 작은 안식처가 됐어요. 손님들이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라고 말했어요. 태성 씨는 그게 목표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여름 휴가 때 그들은 바다로 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태성 씨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정혜 씨가 행복해? 라고 물었어요. 태성 씨는 응, 완벽해 라고 했어요. 초롱이는 물놀이를 하며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 태성 씨는 재단 기금을 늘렸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라고 결심했어요. 그의 삶은 의미로 빛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도 감사해라고 말했어요. 정혜 씨와 초롱이가 함께한 식탁에서 사랑해라고 나눴어요. 더 BA 첨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태성 씨의 새 시작은 끝없는 행복으로 이어졌어요.